문단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그리고 5문단짜리 글인가 봐요. 4문단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장난하나 지금? 진짜 느리다. 아니 제일 빠르다고. 진짜 느리다. 미안. 너희 지인쌤 거 느리잖아. 근데 니네가 빠른 거예요. 문단 표시 다 했어요? 몇 문단짜리 글이야? 5. 자, 1문단부터 할게요. 자, 표현 대리 제도가 뭔지 일단 법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갑시다. 1문단.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가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리 제도란 네모 쳐야겠죠. 작은 따옴표니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왜? 지난번에 우리 아르바이트 계약서 쓸 때 공주들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말했죠. 공주들이 너무 아프거나 할 때 대리인을 대신 보낼 수 있다고 했지. 예를 법적인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대신 가서 사인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시드네요. 자, A가 집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씁니다. B는 A의 대리인이 되죠. A의 이름을 계약 상대방의 C와 매매를 체결합니다. 그럼 직접 계약서를 쓴 건 누구랑 누구야? B와 C. 근데 실제로 구매한 건 누가? A. 그쵸? 이런 겁니다. 이때 A는요, 매매 계약인 본인으로 C에게 토지의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죠. 왜? A가 산 거니까요. A가 아팠어. 누가 대신 갔어? B가 갔어요. 이런 거죠. 휴.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를 권리를 갖는다. 가로 닫을게요. 청구의 권리를 갖는다. 샀어? 공주 샀어? 이와 같이 바로 앞에. 자, 이와 같이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한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1번 동그라미 조그맣게 할까요? 대리권 밑줄. 대리권의 범위에서 2번 동그라미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죠.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거와 같이 3번 동그라미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제가 전에 계약서 썼는데 A라는 대표랑 계약서를 쓴 거예요. 제가 사기를 당했던 썰을 풀어줄게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소송이냐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자 A 라는 대표랑 저랑 계약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이 A라는 대표가 대리인이 B라는 매니저 랑 저랑 계약을 체결하게 한 거예요. 좋았어. 매니저가 아니라 이제 매니저가 아니라 이제 뭐지? 팀장? 팀장이라고 하자. 팀장이 B란 팀장이랑 저랑 체결해요. 팀장님이 저랑 체결하는데 팀장님이 와서 그러면은 팀장의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 팀장이 박종탁이거든요. 박종탁의 이름을 안 하고 최민아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최민아는 누구냐? B 팀장의 아내예요. 민간씨예요. 최민아. 그래가지고 내가 박민아. 아니 나랑 A 대표가 계약을 맺으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아내의 이름으로 팀장이 대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은 누구한테 가? A한테 갑니다. 그죠? 통장은 아내의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쓰는 건 A가 쓰고요. 그죠? 계약은 누가 맺어? B가 맺은 거죠. 계약서를 쓴 건 B, 통장 주인은 아내,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은 A예요.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거기다가 소장에다 다 써야 돼요, 제가. 되게 복잡한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주들, 만약에 대리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대리인이 누군지, 왜 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계약서에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처럼 복잡한 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단 갈까요? 그런데 저처럼 이러한 상황이 이제 나올 겁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데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슨 대리? 네,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네모. 원칙적으로는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저죠. 그쵸?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리권의 수여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즉, 저한테 야, 네가 팀장이랑 아내랑 A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냥 이거 묵인한 거 아니냐, 이 대리제도를 묵인한 거 아니냐, 네가 이거 책임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만약 법원에서 재판을 안 들었다면 저는 앞으로 이런 대리제도, 누군가가 앞으로 저랑 계약을 할 때 제가 그 사람 대리인입니다, 변호인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그걸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절대 안 믿는 거죠. 무조건 본인 오라고 해요. 본인 오라고 해! 라고 했겠죠. 그런 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걸 허용을 해야지만 이 대리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하기 위해, 즉 보호하기 위해, 그쵸?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다시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러한 책임을 나에게 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이러한 신뢰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단 무권 대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이 대행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전부 다 몰랐던 당사자인 내가 지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 3문단 따라서 다이아 표시해 볼게요. 자, 다이아 표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라서 정리하는 말.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뭐를 조정해요? 이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 즉 나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 대리가 뭔데요? 네모. 표현 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요. 마치 그런 듯 하고요.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표현 대리는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알지 못했던 경우에 성립하지 않아요.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저는 사실 팀장이 아내 이름으로 할 때 제가 최민아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최민아가 누구지? 내가 알바야? 내가 팀장 아내까지 알바냐고. 그죠? 모르지. 누구예요? 라고 할 때 팀장이 뭐랬냐면 제 아내예요. 이래.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 그래서 아니 그럼 제가 왜 이분이랑 계약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제 아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심지어 학원 계약서도 안 써요. 저희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학원 계약서 잘 쓰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라고 하면서 되게 괜찮은 상황인가? 라고 하면서 약간
근데 막 지금 빨리 쓰라고 하니까 대표가 빨리 쓰라고 했으니까 막 해가지고는 알겠어요 약간 하면서 일단 쓰게 됩니다. 쓰면서도 이상한 거야. 그냥 최민아의 명의의 통장을 돈을 넣게 돼요. 이상한데? 라고 하죠. 즉 저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인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저 팀장에게 귀속시키는 겁니다. 자, 표현 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거나 상대방이 굳이 알지 못했던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놓친 거야. 그런 경우 성립하지 않아. 내가 알았지. 인지했지. 왜 얘가 대신 선립가를 인지했는데 속였지. 속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새끼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최민아가 하는지 박종탁이 하는지 인지를 못했어? 그럼 내 잘못인 거야. 부주의했잖아. 체크를 안 했잖아. 근데 인지를 했는데 속였기 때문에 이 새끼도 잘못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인 거야. 부주의해서 몰랐거나 이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3문답. 민법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규정하고자 쪼개기하고 있죠? 쪼개기 쪼. 자, 첫째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네모 1번 동그라미.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요.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마치 B에게 있는 것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괜히 A가 설레발 쳐가지고 마치 얘 있잖아. 얘 그때 그랬잖아. 있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죠? 해가지고는 그랬나? 하면 체결한 거죠. 알고 보니까 뭐야? 없었던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둘째는 2번 동그라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 권한을 넘은 경우, 예를 들어 똑같이 예시 들죠. B가 토지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넘겼는데요. 가졌음에도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담보로 돈을 빌려라 라고 해서 누가 팔라고 했습니까?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치? 근데 토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런 거죠? 이런 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겁니다.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요. 당시 해당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처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지만 성립합니다. 즉 사기였다. 속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정황이 있어야지만 성립한답니다. 밑줄 쳐볼까요? 물개 밑줄 쳐볼까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답니다. 셋째 넘어갈까? 3번 동그라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자, 더 이상 너는 내 대리가 아니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대리인인 척 하고 있는 경우죠.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A가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C는 알 수 없었죠. A가 사망했는지 아닌지. 근데 그것들을 대리권의 외관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에 A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표현 대리가 성립합니다.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B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에다 B 써. 그에게 B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다 B를 쓰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C랑 B랑 거래를 했어. 2000년에. 그리고 2003년에 A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2025년이 됐어. 근데 C는 돌아가신 줄 알아 몰라? 몰라. 여전히 살아계시죠? 잘 지내시죠? 했더니 B가 뭐래? 아 그럼요. 정정하시죠. 이 야랄 떨었어. 야랄 떨궈서 계약서 다 찍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이미 2003년에 돌아가신 거야. 대리인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한참 전에 돌아갔을까? 귀신의 대리인이야 뭐야? 그죠? 그런 시기였던 거야. 근데 C는 그걸 알아 몰라? 몰랐던 거야. 왜? 우린 이미 2000년에 계약을 해봤잖아. B랑 C랑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몰랐던 거지.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된다. 이게 3번입니다. 5번. 한편 세모 쳐야겠죠? 한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 같은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추인도 받지 않고 못한 경우에 무권 대리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하거나 or 손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부주의해서 몰랐다면 마찬가지로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맞다 쌤. 그 이번 시험에서 약간 그 외부 지문 이런 거 안 나오는데. 그렇겠죠.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원래 독서만 들어갈 때 외부 지문 안 내요. 독서만 들어갈 때 외부 지문 안 내요. 그리고 많이 어렵대요, 쉽대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일단 뒤에 가시면요. 첫 번째가 쉽게 보기예요. 첫 번째 글씨가 안 써있죠? 첫 번째 쉽게 요약. 쉽게. 여기다가 쉽게 요약 쓰시면 돼요. 글씨가 날라가면서 PDF로 만들면서 쉽게 요약. 써있네? 뭐야. 문달면 쉬운 정리 써있네요. Sorry. 문단별 쉬운 요약 정리. PDF로 만드니까 날라가고요. 한글로 뽑아서 공조 조건 다 있네요. 자, 문단별 쉬운 요약 정리. 읽어보시죠, 공조들. 문단별 쉬운 요약 정리.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고. 아들 슈파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쵸. 대리인 제도.
자, 갑시다. 1문단부터. 자, 1문단. 자, 엄마가 심부름 시키고 아들한테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 우린 이것을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요? 네, 대리 제도라고 한답니다. 자, 자신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보민이가 얘기했던 거, 아들이 산 환우를 엄마가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들이 산 법률 효과를 엄마가 결국 책임을 지는 것. 효과라는 거는 한우도 엄마가 먹고 한우에 대한 그 효과, 결과, 책임도 엄마가 져야 된다. 이런 거겠죠? 이 문단. 옆집이 엄마 허락도 없이 우리 엄마가 외상으로 사오래요 라고 아들인 척 했어요. 이거는 바로 사기친 거죠. 싸가지 없는 놈이 뭐예요? 무슨 대리한 거예요? 무권 대리한 거죠. 무권 대리. 자, 무권 대리의 문제점은 뭐예요? 무권 대리로 당한 상대방이 이런 대리 제도에 뭘 생기게끔 한다? 불신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불신을 갖게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대리 제도를 신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대리 제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이 사람한테 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 거. 3문단. 자, 표현 대리의 개념과 효과. 옆집에서 그 전에 사실 엄마가 잘못을 했던 거야. 뭐야? 마미. 엄마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아, 얘가 저랑 친한 집 아들인데 가끔씩 종종 제 아들 대신해서 와서 심부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놨던 거야. 그럼 뭐야? 그쵸.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있다? 엄마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을 바로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만 슈퍼주인이 사실 은근히 알고 있어. 생긴 게 누가 봐도 A의 아들이 아니야.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했어. 왜? 한우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슈퍼주인의 잘못이야. 그지? 그런 거 있죠? 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대리의 세 가지 유형 쪼개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리 수요에 대한 대리 표현 대리.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기본 대리권을 넘어선 거죠. 4번의 기본 대리권. 두부만 사오라 그랬는데 한우까지 사오는 경우죠. 오문단. 마지막 문단이죠? 자, 무권 대리의 다른 해결 방안을 얘기합니다. 권한이 없는 옆집 동생이 TV를 외상으로 산 사건을 돌아가 봅시다.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1번입니다. 본인의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추인. 자, 이게 뭐냐면요. A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야, 어차피 나중에 TV 사려고 했어. 잘했어. 내가 돈 낼게. 라고 인정해주면, 인정하다 다른 말로 추인해주면요. 처음부터 정식 계약이었던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엄마는 절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슈퍼주인도 그쵸? 인정하지 않고요. 이제 C에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그쵸? 인정할 거야 말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네가 책임지고 하든지 그쵸? 아니면은 손해를 물어내 라고 하죠. 하지만 그쵸? 이때도 슈퍼주인은 동생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슈퍼주인 역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최민아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다면은 그쵸? 저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안 돼도 내가 나중에 추인해주면 계약이 유효해지고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사고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예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앞에 있는 본문보다 쉽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어려운 어휘들 좀 정리해놨습니다. 문단별 어휘 정리해놨으니까 유의어란 이런 것들 외워오세요. 외워오십시오. 귀속시키다 무슨 뜻인지 수여하다, 체결하다, 청구하다, 통지하다, 이행하다, 배상하다 외워오시고요. 뒤에 빈칸 채워오시고요. OX 그리고 고난도 그냥 보기요. 문제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공주들. 이거는 찾아보면은 올해 실행된 6월이라서 아마 변형 문제가 조금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오늘 갑자기 보민이가 저한테 얘기한 거라서 제가 급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요거 제가 어떤 정도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문제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건데 확인을 못했고 앞에 본문 내용 정도만 제가 간신히 읽고 왔어요. 그래서 공주들이 풀어보고 저도 당연히 풀어볼 거고요. 풀고 다음 주 아니죠. 요번 주 일요일까지 저한테 보내세요. 일요일까지 보내시면은 제가 채점하고 돌려드리고요. 공주들도 마찬가지야. 공주 일요일까지 일요일 밤 11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시고 올 수 있죠. 예림이는 토요일 토요일 몇 시? 몇 시부터 하거든요? 보통 1시, 2시 사이면 괜찮고요. 그 전에 와도 상관은 없고요. 오전은 안 돼요. 그럼 오후면은 고1 애들이 와 있을 텐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고1 애들 수업은 끝났고 시험은 보고 있거든? 상관없어요. 그럼 2시 이후로 와도 돼요. 몇 시에 올 거야? 제가 2시부터 6시가 학원이라. 그러면 6시 이후로? 7시, 9시, 7시에 오세요. 7시? 7시 저녁 먹고 7시? 7시까지 오세요. 7시까지. 7시까지 여기 208호에서 수업하니까 왔다고 노크하시면 돼요. 7시까지. 그거 하시면 되고요. 와가지고 저번에 그 채점을 주신다고 그때 어디 있지? 채점 했는데? 채점 해놓고 집에 두고 제가 오늘 원래 일정상 집에 들렸다 오는 게 제 일정이었는데 이 문제 만드는 애 지금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채점은 다 했어요. 됐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그래서 제가 좀 충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애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70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균이 6, 70점. 그래가지고 6, 70점이면 거의 이해를 못한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왜 6, 70점이었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지문 1개밖에 안 나가니까 남은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남으니까 그 시간 동안 앞에 있던 지문을 계속 복습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지문이 추가가 된 건 안 왔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진도가 나왔고요. 다음 주에 또 지문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지문 하나 더 나가고 앞에 있는 거 계속 복습해줄게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니까 이해를 웬만큼 하는데 한 7, 80%는 하는 것 같은데 공주들은 아마 40, 50%? 5, 60%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5, 60%밖에 이해를 못했으니까 문제 풀면 6, 70%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은 공주들이 지문을 설명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지문을 친구한테 설명한다, 동생한테 설명한다 이 정도가 되게끔 뒤에 있는 거 있잖아 쉬운 보기 그런 거를 공주들이 동생한테 설명한다 라고 한 정도로 공주들이 스스로 내재화할 정도로 지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어려운 어휘를 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수식 어구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영어처럼 해석이 안 되는 한국어 문장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형광펜치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 문장이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생략된 게 뭐야, 채연아? 그래서 기말에는 2학기 잘 가야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왜냐면은 국어인데도 점점 읽히지 않는 그것들이 생겨요. 저도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국어는 점점 읽히지 않는 게 생기죠. 근데 지금 포기해버리면은 3학년 모의고사 여러분이 자꾸 50점, 60점 맞는 사람이 돼버려요.
3학년 모의고사를 5, 60점 맞으면은 그거는 3학년 모의고사를 못 보는 애가 되거든요. 볼 자격이 없는 거야, 걔는. 걔는 2학년, 1학년 모의고사를 다시 후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7, 8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모의고사 공부 겸 내 스스로의 실력을 높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냥 국어 공부를 한다. 내신이 아니라 그냥 국어 공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단어도 찾고요. 그리고 그냥 공부 자체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진도가 안 나간다면은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지문 설명하게 시킬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지문이고 쉬운 지문이고 아무거나 짚어가 제가 이거 설명해. 너는 플로 해. 너는 경제해. 너는 뭐 해?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무작위로 할 거면 왜 저는 경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그냥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시킬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거 시킬 거니까 다 준비해 오세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문제는 보조수단이에요, 여러분. 보조수단. 여러분 스스로 씹어 먹으셔야 돼요. 자, 됐고요.